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너TV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완전히 봄이죠. 썸네일을 얍. 음. 음. 썸네일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름이죠. 여름이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물을 좀 받아봐야겠다. 사실 오늘 방송할 거 어제 다 했는데 최혜병 특검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최인호 TV가 뭐 방송할 뭐 별 얘기도 없습니다. 굳이 뭐 얘기를 뽑아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 다시 말하면 뭐 발 동동 구를 일이 없고 속상할 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발 동동 구르고 속상하는 일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관성이죠, 관성. 어제 방송에서 우리 동작구청 동작구청 이야기 참 재미나게 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최인호만의 걱정. 혹시 혹시 대통령 관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가? 뭐 그런 걱정이 들더라.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뻑 떠오르더라. 요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는 게 지옥일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왜 대통령을 왜 하나 몰라 도대체. 그 사망 사건이라는 것은 사고죠, 사고. 아니 누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다 이게 아니고, 왜 싸우다가 잘못 밀쳤는데 하면서 목욕탕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니까, 살짝 밀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필이면 가구 모서리에 머리가 콕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여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여현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발설하기가 되게 좀 거시기한데, 하여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마누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하야 탄핵 자살 총살 병사 하여간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하여간 괴로울 거다. 대통령을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안에 의사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옆에 사람이 좋지. 응. 예. 대통령 본인은 괴로운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닐까. 요새 김건희가 체중이 뭐 30 몇 킬로라고 그렇다면서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갈 만도 하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죠. 암탉이 울어서 윤석열이 집안의 대통령이 나온다. 집안의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혼내주는 정치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얼마나 잘합니까? 고치할 일도 없고 뭐 잔소리 보탤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데 완전 선수들인데요. 그러니 뭐 정치 논평을 할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의제 독점이라는 게 의제 집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항상 정권의 이동과 정권의 안위와 연관된 이야기만 정치 이야기가 그게 정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의 폐해가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30년 결국 내내 정치 이야기가 결국 정권의 이동, 정권의 안위 그 얘기 빼놓고는 정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동작구청 얘기 같은 거는 담론의 중심 자리에 절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얘기하기도 지쳤고 그래서 동작구청 그 얘기처럼 재미난 이야기를 자꾸 발굴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 외에 뭐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당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호사가적인 취미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 불필요해요. 그냥 너무 잘한다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 99단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말을 보탤 게 없는 거야. 그냥 어제 그 얘기도 그 얘기조차도 어제 그 우연찮게 음악 방송 하려다가 송출이 잘못돼서 시사 정치 방송을 하였는데 하긴 이재명은 좋겠다. 이재명은 좋겠다. 다른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이재명 출세했어 진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을 회고해 보면 완전히 쭈구리였는데 진짜 윤석열의 출세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둘 다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그 당을 그냥 휘어잡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빨리 조기에 단축되면은 대통령은 뭐 자동으로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정권
아니다. 자동으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러네. 자동으로 이재명이 아니네. 그러네. 모르는 일이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단축되면 다음 대통령은 자동으로 이재명인가요? 강력한 복병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양정철이 대통령 되게 그냥 둘까요? 그 사람들이야 안 되게 만들고 싶겠죠. 그럼 나도 이제 한번 이쪽 각도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까? 나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정철이랑 문재인이가 내색은 못하고 자기들이 털릴까 몸조심하고 참 밤잠을 잘 못 이루고 그런 세월이 됐으면 좋겠어. 네.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방송 시작 전에 좀 꿀꿀했었는데, 야, 문재인은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재인이 잠을 못 이룬 적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었다, 문재인이 잠을 못 잘 겁니다. 이거 큰 차이죠. 큰 차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은데?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데 이거 재미나겠는데? 어차피 재미로 정쟁을 즐기자고 하면 뭐 그런 거지 뭐. 문재인이가 찍소리 못하고 눈치 보는 상황. 네. 정말 조용히 잊혀지고 싶은 모드로 확실히 돌입할 겁니다. 문재인은. 알거든. 재명시 양산 한번 찾아가세요. 오늘 진짜 마음 편하게 방송하네. 재명시 양산 한번 가세요. 웃는 얼굴 하면서. 백지 1도 없는데 자꾸 가. 그냥 민주당의 큰 어른 모신다라는 외양 명분 걸어놓고 그냥 1도 없이 자꾸 가. 이게 매기는 거거든. 그게. 엄청나게 거느리는 사람, 민주당의 의원단, 엄청난 대군단을 항상 쫙 호위, 의전 그 사람들 쭉 데리고 맨날 가. 그 양산 거기 사저 쌀독을 싹 비워 쌀독을 작살내. 가서 별 얘기 안 하고 덕담하고 와. 그러면 더 잠을 못 이룬다. 뭐 속생각이 뭔지를 밝히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백지 왔다가 백지 인사하고 백지 덕담하고 가. 그 다음에 또 와. 괴로운 거죠. 뭐 그렇게 찾아오면. 그렇게 찾아오면 아주 괴로운 겁니다. 예. 슬리플리스 인 양산. 양산에 잠 못 이루는 밤. 웃으면서 찾아왔는데 뭐라 할게야. 오지 말라 할게야. 제가 오늘 기분이 꿀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5월이 되니까 또 봉하마을 장사가 시작되겠다 싶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군요.
그죠? 5월달이 그런 달이잖아.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아.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경북 봉화군에는 자주 드나들지만 봉하 마을에는 그 근처에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한국 정치의 중력장이 왜곡되는 지점이 거기가 아닐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밌었던 뉴스는 김동연이가 이제 과욕을 부리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아웃됐다고 봐도 아웃됐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떡수. 심지어는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재명이 심어놓은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도청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김동연을 엿먹인 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데, 그래서 김동연이가 5.18 묘지에 가서 전두환 비석 밟고 오늘 또 생쇼를 했더만요. 그래요.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인데 5월은 5.18이 있고 또 노무현이 있고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5월이 너무 착잡한 일들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군요. 정치를 모르면 이 5월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하여간 봉하마을에서 대목이니까 또 졸라게 장사를 할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장사. 돈 끌어모으는 박박 돈 긁는 장사가 5월달에 또 봉하마을에서 될 거거든요. 어제 방송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회원 방송으로 돌렸는데 참 좋아하시네요. 어제 방송 결론이나 조금 음미해 볼까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최인호만이 내세우는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로 제가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한 게 뭐죠? 최인호의 창의적인 의견. 땡땡 개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는 땡땡 개발에 나서라. 청년을 위한, 서민을 위한 땡땡 개발. 정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땡땡에 들어갈 글자가 뭐죠? 공중을 개발하라. 공중 개발. 이게 어제 재미나게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이야기죠. 공중을 개발하라. 지하 개발하지 말고 공중을 개발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공중을 개발하면 하늘에서 국민들을 위한 돈이 떨어진다. 이게 어제 우리가 한 얘기죠. 박일하 동작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커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선 해야 될 일은
동작구에서 한 일을 다른 구에서 동시에 따라하기만 해도 서울 경기 지역만 해도 도대체 몇 가구가 생기는 거죠. 동작구도 계속 할 거니까 적어도 몇만 가구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게 당장 국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월세 1만 원. 아유, 내가 진짜 80년대에 대학에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자취방 전전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때 봉천동 거기 자취방 구할 때 아유 그때도 내가 얼마짜리 방에 있었냐 3만 원짜리 방에 있었는데요. 3만 원 5만 원 그랬었는데 그런 방에서 제가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한데 월세 1만 원이다. 이게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내가 유학을 왔는데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지방에서 혼자 온 청년이라고 그런 데서 살게 국가에서 해준다. 막 애국심이 막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그걸 왜 안 해? 지금 최혜병 특검은 이제 궤도를 제대로 잡고 이제 모든 정치의 중심이 그걸로 모아져서 민주당이 잘할 것이고 반드시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결국 사병 잡는 해병이 돼버렸잖아요. 크긴 큰데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치의 관점에서는 그런 신선한 뉴스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 좋은 뉴스가 너무 적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이재명은 뭐 지금 까방권이지 뭐. 윤석열 때려잡는 훌륭한 장수의 역할을 하니까 내가 이재명한테 뭐 지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사실 이재명한테 지랄할 거 되게 많거든. 그냥 줄줄이로 그냥 막 시리즈로 쫙 이재명 꼼짝 못하게 하면서 막 야단치고 하게 만들 이재명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 좋은 아이템들이 쫙 머릿속에 있는데 한 개도 관철을 못 시켜요. 왜요? 크고 중요하고 바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분 정신 썩 깔리게 하면 되겠냐 이런 꼬라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뭐 지금 완전 까방권 상태지 뭐. 전선의 맨 앞에서는 장군님이시라 가지고. 누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월세 10만 원에 30평대 아파트. 아이고 그건 좀 그렇다.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30평대 아파트라는 것은 4인 가족 기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좋지는 하지만 월세가 뭐 50만 원만 돼도 월세 50만 원에 30평대 아파트만 돼도 대한민국 만세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방송을 하는 주요 목적인데 지금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작살내는 거. 아파트가 아니면 빌라라도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입 공공임대주택 그것만 잘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걸 굳이 공공부지에 그 개발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따로 단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매입 임대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웃돈을 얹어주면서 더 비싸게 매입 주택을 매입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으로서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청년들은 유튜브에서 뭘 하죠?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주로 유튜브에서 뭘 하죠? 세대 전체의 특징. 그리고 중년 중에서 이런 정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주로 뭘 하죠? 각종 시사 정치 유튜브 채널을 돌아다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거든요. 도깨비 감투님 빙고. 게임과 자산 투자입니다. 게임과 자산 투자입니다. 시바시바는 시바시바더라도 즐겁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과 주식, 게임과 코인 이겁니다. 맨날 윤석열 욕하고 이재명 칭찬하고 뭐 혹은 이재명 욕하고 윤석열 칭찬하는 그 중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게임과 주식, 게임과 코인입니다. 그거는 유튜브 채널들의 성장세를 보면 분명 드러나요. 훨씬 더 큽니다. 시사정치 유튜버보다. (3% TV) 현상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3% TV를 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3% TV를 왜 볼까요? 말도 안 되는 구독자에 말도 안 되는 조회수에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3% TV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본다고 그 사람들은 답을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그건 뭐냐면 시사 정치 프로를 보는 이유가 올바른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햇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본의 아닌 거짓말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즉 뭐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떠드는 서클 활동이나 떠드는 학원은 졸라게 많이 가는데 정작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랑 비슷해요. 영어 시장의 특징. 어떻게 하면 영어가 늘어나는가를 썰을 풀어야지 영어 시장에서 대박이 나지. 영어는 직접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글 쓰는 교육기관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 망합니다. 아셔요? 꿈에 대해서 꿈을 실제로 구현하는 진검승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망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바고를 하는, 그러니까 진짜 계란 장사를 하면 망하는 거고, 이 계란이
닭으로 성장하고 이 닭이 또 계란을 낳으면은 또 이렇게 막 커져가는 꿈에 대해서 모여서 떠드는 거,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떠드는 거,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떠드는 거, 이게 장사가 됩니다. 영어 교육 시장에서 제일 큰 구찌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가라고 한국말로 썰 푸는 시장이 제일 큽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진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3프로 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르몬 분비를 즐기는 거죠. 호르몬 분비를 즐기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형성되는 호르몬 분비를 즐기는 거예요.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카지노에 간다. 절대 없습니다. 정선 카지노, 외국 카지노 중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폐를 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흥분도, 오르가즘 정도, 짜릿함이 실제 섹스의 오르가즘의 쾌감의 4배 내지 5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걸려가지고 이 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카지노에서 따도 그 다음날 또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쪼는 맛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3프로 TV도 마찬가지고, 즉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만이 지배하는 것이지, 실제로 물론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코인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산 걱정, 즉 걱정을 하더라도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겁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직접적인 타픽이 연관되어 있는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면 좀 덜 불안하니까. 이 말은 자기의 살림살이와 정치를 연관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현재의 정치와 자기 삶을 절대 연관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다. 정치에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3프로 TV의 어마어마한 흥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자기의 삶과 정치를 연관시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따로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자산 투자를 하거나 투잡 뛰거나 이런 문제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대리만족. 자기 게임은 일정한 세계관에 기초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세계관 내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냥 즐기는 거죠. 자기 세계관 내에서의 권선징악. 그러니까 실제 정치가 아닙니다. 호르몬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차지하고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또 박근혜 따위가 대통령이 되어서 막 그러는 게 사실은 그 화학물질 분비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쓴맛을 보고 다시 단맛을 보고, 지금 단맛 보는 구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쓴맛도 결국은 단맛인 겁니다. 전체적인 정치 감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박근혜나 윤석열 같은 절대 악역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호르몬 효과가 분비의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자기 삶과 절대 무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애초에 이 거대한 정치 거품, 탄핵으로 생겨난 거대한 정치 거품은 처음에는 양심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중권이 정치평론가로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몇 년도쯤부터죠? 2008년 소고기 그 반대 시위가 출발점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전에 20세기 말에 하여간 정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평론가로 데뷔를 했잖아요. 저는 당시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이좋은 까선배지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국내 정치 안티 조선 운동 뭐 그전에 또 그거 했었고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시사 정치 유튜브도 하게 되고 국내 정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도 진중권처럼 국내 정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왜 바뀌었나? 여러분은 왜 국내 정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나? 처음에 출발점은 좋았어요.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셨죠? 원래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정치 이렇게까지 정쟁의 추이에 이렇게까지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놀까? 이것만 평소에 생각하고 살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세월호 때문이죠. 세월호 때문에 시작된 거품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이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고 촛불로 이어지고 JTBC 태블릿 최순실 탄핵 대통령 파면 촛불 아작내고 문재인 이러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정치 호르몬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재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인생 8년을 맨날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물론 최근 3년은 매일 노래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지만 예. 진짜 괴로워할 거예요. 그럼 안 괴로워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질문이네요. 아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왕 내 친구 걸음이라서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숙취가 세월호는 광주에 비하여 세 발의 피. 예, 맞습니다. 아니죠. 다르죠. 광주 하여간 한번 얘기해 봅시다. 5월 달에 노무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 박정철의 죽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뭐 등등등 그랬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누구의 죽음과 연관해서만 계파 정파를 초월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전 국민적인 뜻이 모아지는 그런 정치 방정식을 갖고 있구나.
4.19도 김주열. 예. 그러니까 죽음의 정치라는 거예요. 나는 김지하의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적극 지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왜 분신 자살을 하는지. 근데 마침 그때 김지하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내놔서 사방천지에서 이제 변질된 인간으로 망언 칼럼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위상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운동권이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학생운동 배후지.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하의 그 칼럼의 타이틀에 완벽히 공감했습니다. 왜 그게 망언으로 취급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 망자에 대한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망자 모독을 서슴지 않는 쳐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다 죽음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운이 의견이 한 곳으로 대세로 굳어져서 뭔가 정치를 크게 변화시키는 일들은 다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최혜병 특검도 결국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노무현 죽음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는 하고 있는 정치는 시대를 나누면 포스트 노무현 죽음 시대로 살고 있는 것, 그런 정치 시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쪽 당 저쪽 당이 권력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차이를 가지고 무슨 나라 발전 방향을 놓고 어떻게 싸웠느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싸웠다는 기억만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작살내며 즐기는 시간을 다른 국민들이 즐길 것이 탐탁찮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올려세우기의 엑스타시, 그리고 다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엑스타시, 이 더블 엑스타시 중독,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긍정적 마인드로, 그러니까 저도 그 중독 환자 중에 하나였고 8년 전에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이재명 한번 대통령 만들어 보자. 이게 양정철입니다. 제가 양정철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만약에 그때 2017년 대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을 제끼고 박근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내가 거기에 신묘한 술책을 쓰고 어마어마한 비하인드 활동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럼 제가 양정철인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라는 발상이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양정철 되기 과정이에요. 그게 다 김어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양정철 욕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대통령 만들면 누굴 죽이려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 두고 봐야 알죠. 뭐 지가 권세 잡게 돼봐. 누구든 자기가 권세를 다 잡게 됐는데 그거를 누가 노나무 짜고 옆에서 숟가락 얹으면 죽일지도. 자기가 선이라고 확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 대통령 만들기, 즉 지지한다라는 거, 누구의 적극적 지지자로 활동한다는 게 자기가 역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대통령 만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비선이고, 비선의 마인드고, 양정철의 마인드고, 최순실의 마인드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죠? 자기가 누구 대통령 만드는 거센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역사에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착각이 언제 형성됐습니까? 노사모 때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모 병입니다. 그때 한번 왜 대모뽕이라고 하죠? 그때 한번 뽕 맞은 거예요. 예. 그때 한번 뽕 맞은 겁니다. 그 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여민주주의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노무현이 사용한. 예, 근데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결과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어제 이야기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좋은 민정수석, 나쁜 민정수석이 있다라는 발상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응? 우리 다 그렇게 지금의 조국처럼 지금의 조국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착각을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민주당 지지자 국민들, 시민들이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나쁜 민정수석, 좋은 민정수석, 나쁜 민정수석 우병우, 좋은 민정수석 조국.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는 국민들이었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자가당착적인 뻔뻔스러운 태도였던 겁니다. 황당무계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노무현의 말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 못 해먹겠네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라의 방향 변화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본 굴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그 굴러가는 자동차 운전대를 그냥 가만히 별거 안 하고 가만히 잡고 있는 거,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이 휠을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걸 찾고 있는 거. 이런 대통령하고 이거 놓고 술 처먹는 대통령 예,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이 배의 방향을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내가 멋진 놈, 대단한 놈을 나라를 하드 캐리할 수 있는 멋진 대단한 놈을 대통령 뽑으면은 나라가 확 좋아지겠지. 이 엄청난 착각이고, 예. 그게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거. 키죠, 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딱 하나 빼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몇 번씩을 강조해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는 항상 3번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독보적이고 배타적인 대통령의 권리 꿀보직 35,000개 꿀보직 35,000개 그거는 아무도 노터치 나머지는 다 다른 견제 세력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한국. 자, 김건희가 나라 돈을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그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양정철이 나라 돈을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김건희가 나라 돈을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저는 빼먹었다고 확신합니다. 교묘하게. 네. 각종 홍보 그러니까 유령 회사에 나란 일을 근거 없이 시켜서 돈 빼먹는 거 참 찌질한 정말 사이즈 작은 감사원이 출동하기도 사이즈도 애매하고 예. 카테고리도 애매한 그런 거 그게 걔네들 특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작게 나라 돈을 빼먹었을까요?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크게 못 빼먹습니다. 그래서 빼먹는 거 기준으로는 쫌생이들이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나 투명해지고 경제 규모가 달라져서 그렇게 푼돈 빼먹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은 나라 돈은 안 빼먹으면 안 와. 법인카드! 그거는 돈 아니에요. 액수가 적어도. 나는 이재명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실망한 게 그거야. 이재명이란 인간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야. 똑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민중적이고 백성적이고 소박하고 모습적인 것이 개구라라는 거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이재명이 욕을 더 처먹어야 되느냐. 절대로 그런 돈 10원도 안 쓸 것처럼 구라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액수는 윤석열이나 검사들이 헤쳐먹은 특활비에 비할 바가 없는 정말 푼돈이지만
그런 돈 10원도 안 쓸 것처럼 자기 이미지 메이킹 구라의 발설량은 대한민국 넘버원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 말 안 했으면 뭐 그 정도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아니요. 김혜경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돼? 그거는 나라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나서. 그게 말이 됩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인 회사 차량에 녹색 무슨 번호판을 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 회사차 몰고 일요일에 골프장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왜 이런 꼬장꼬장한 공은 공, 사는 사심성을 갖게 되었는데 다 이재명한테 배워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재명의 경기도청 직원 교육 연설 강연 그거 다 시청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경기도청 직원들 모아놓고 하던 잔소리 훈시 말씀을 다 받아줬고 다 방송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들을 다 기억하는 저한테는 문봉철님이 또 이상한 걸 하셨네. 가끔 왜 이래? 그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보셔서 그래요. 정말 맑은 물 그 자체를 얼마나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비서관 중에 김혜경 여사 보필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원래 얘기는 기조가 크게 나라 돈 빼먹는 게 불가능하게 되고 애들이 성격이 쪼잔하게 돈 빼먹는 게 아니고 크게 빼먹는 게 불가능할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지점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지점도 있어요. 뭐냐? 나라 돈을 크게 빼먹을 때는 뭐 조 단위 몇천억 단위로 빼먹을 때는 국가 산업 정책을 D를 쳤단 말이에요. 뭐 간단히 말하면 떼제배 때 많이 받아먹었을걸요. YS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기억 안 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KTX 고속철 사업자 선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쳐먹고 어쨌든 KTX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참 말하기 애매한 건데. 근데 부정부패 비리 그것보다 원래 얘기하려던 게 누구를 대통령 만들면 그런 푼돈이 옆에 떨어지고 또 4대강 정도는 해야지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해먹은 거는 이명박이에요. 예. 100% 그게 나쁘기만 하냐?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 확 단언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주절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헤쳐먹는 돈이 그렇게 쪼잔하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다. 그러니 결국 대통령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은 누구 깜빵에 쳐넣는 거. 그죠? 누구의 죄를 밝히는 거. 주로 정적이겠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에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이 대통령 못해 먹겠네.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대통령 못해 먹겠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라는 황당무계한 생각을 했을까. 나도 참 어리석었다. 이게 제 반성문이에요. 그 안에는 과연 사심이 없었을까? 잠재의식에서. 사적 공명심이 없었을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 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한탕 터뜨리려는 것과 별로 성장주, 대박주를 노리는 투기 마인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크호스 누구를 대통령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극적인 반전. 그 대박주 노리는 주식 투자 마인드랑 닮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반성하는 거고, 시민 정치는 내 삶과 관련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무슨 정당인가와 관계없이 요구하는 게 많은, 주문이 많은 시민들인 것이, 주문이 많은 시민들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선거와 무관하게, 권력 이동과 무관하게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이걸 왜 안 하냐 이 씨발놈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시민 정치이지, 누구를 권력으로 올려 세워야 된다, 밀어야 된다, 이건 시민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시민 정치가, 이게 시민 정치로 변질됐어요. 누구를 권력으로 세운다, 누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다. 그래서 선거에만 집중하고 탄핵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우리 주문을 들어줘야 된다. 강력한 이익단체처럼. 재벌은 그렇게 재벌 정치를, 정상적인 재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발전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재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죠? 옛날에 재벌들의 재벌 정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치랑 닮아 있죠. 권력 이동에 직접 개입하는 거, 특정 정당 세력을 밀어주는 거, 특정 정당 세력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 대권을 잡게 하는 것, 이게 옛날 재벌 정치의 작동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무당한테 굿도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측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재벌들이 정신 차렸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권력을 잡든 자기들의 요구를 명확히 계속 요구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권력이 재벌들의 요구를 어느 정당이든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1년 365일 내내 재벌 정치를 하지요. 시민 정치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재벌들이 하던 재벌 정치를 지금 시민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그게 왜 시민 정치여야 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문장을 분명히, 시민들의 주문장 요구 내역서를 분명히 하는 거, 시방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시민 정치죠. 근데 그 주문 내용은 없어요. 자기 상가 관련해서는 다 알아서 주식 투자, 맨날 주가
그래서 3프로 TV 가서 자기 삶과 관련된 거는 3프로 TV 가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만큼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하는 게. 재벌들은 분명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권 잡는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시민들 국민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마치 자기 인생사에 중요한 일인 것처럼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입니다. 재벌들은 진짜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상한 주식 잡주 세력만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전사적 관심을 가집니다. 재벌들은 안 합니다. 아시죠? 정말 내용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대박을 노리는 사기꾼 같은 회사들만 특정 대선에 목숨을 겁니다. 기업답지 않은 기업일수록. 맞죠? 바람직한 좋은 기업이 아니죠. 이권이 자기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쪼매난 회사들일수록 깊숙이 개입해 있죠. 재벌들은 안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요구하는 게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없다. 지금 당장 불특정 국민 1만 명에게 정치에 요구하는 것을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다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정말 추상적이죠. 국민이 잘 살게. 민생을 챙기고. 하나마나한 국민들의 요구를 다 모아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요구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설문조사 해보세요. 하나마나한 요구.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요. 자기 계급, 자기 계층의 요구를 전 국민의 요구로 과감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국민적으로 공통된 거를 1만 명한테 돌려가지고 결국 유의미한 통계를 뽑아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말 가족 같은 소리죠.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결국 1만 명은 엄청난 숫자니까 그거를 다 통계를 해서 결국 공통된 요소를 골라내면은 물가 안정 빼놓고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치에 바라는 게. 개별적으로 별난 요구를 써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만 명 전체를 공통으로 추스리면 그거 외에 특별하게 정치에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권력을 잡은 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정당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잡아라까지. 그 요구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명확해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든 국힘당 지지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든 국힘당 지지자들이 국힘당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요구하는 것,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게 선명하게 요구하는 것, 권력을 잡아서 이런 걸 해라가 아닙니다. 권력을 잡아라! 여기까지. 권력을 잡아라! 여기까지.
요구 없는 요구라고 할 수 있죠. 뜨끔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 여러분들의 진심이잖아요. 그거 외에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겨라. 대통령 되라. 그거 빼놓고 없잖아. 뭐 대통령 되어서 이것을 하라라는 이것이 없잖아요.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저놈들을 혼내주는 것이다. 와 동치어가 되고. 더 할 수 있으면 깜빡이 쳐넣어라. 그게 시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 아닙니까? 매우 구체적인데 그거랑 비슷하지 뭐. 명문대학에 가라까지. 예. 명문대학에 진학해라라는 요구만 자기 아들 딸에게 있지. 대학 나와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라는 요구가 없죠. 일단 합격해라. 거기까지. 그거랑 되게 비슷해. 일단 대통령이 되라. 권력을 잡아라. 총선에서 승리해라. 대선에서 승리해라.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희대의 코믹한 슬픈 구호가 있었죠. 이니 마음대로 해. 그게 그래서 나온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슬픈 슬로건이었죠. 아이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이고. 그래서 시민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국이 꺼낸 화두가 방송 초반에는 조국이 졸라 욕을 먹었지만 조국이 그 화두를 꺼낸 것은 나이스다. 훌륭하다. 좀 철들었다. 철들려고 하는 기색을 보였다. 예.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이야기. 그걸 꺼낸 것은 강론이 하나도 없지만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건전한 입틀막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무 오버하면서 조국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친구를 사석에서 만나면 건전하게 입틀막하는 방법이 사회연대, 조국이 이야기한 사회연대 임금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의견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은 조용해진다고.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관심 없는 그런 얘기를 조국이 꺼낸 것은 거기까지는 좋은 거야. 그래서 시민으로서 충실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나들이 갔을 때 어찌어찌 약속 장소 근처에 주차장을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노래 방송했는데 주차를 하고 보니 골프 연습장 그물망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주차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는 내내 사람들이 골프 치는 장면을 그물망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들 잘 삽니다. 알아서 잘 삽니다,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마뜩잖아요.
시민들은 알아서 자기 전부 그렇게 골프 연습하면서 바쁘신데 뭐. 광주형 일자리도 지금 빵꾸가 막 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자, 독일과 한국의 노동현실, 즉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외에 별로 관심 두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래 얘기합시다. 좀 무식하게 시쳇말을 많이 써가면서 저작거리 용어를 좀 써가면서 얘기합시다. 고등학교 나와갖고 명문대 못 가고 지잡대 나오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러면 인생 종칩니까 안 칩니까? 우리 때 말입니다. 우리 세대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 가야만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공부를 졸라 시켰지만 실제로 수십 년을 보내보니까 어떻던가요? 고등학교 나와도 아무 이상 없죠? 별 이상 없죠? 명문대 가고 안 가고 별 차이 없죠, 우리 세대는. 제가 사실을 왜곡합니까? 우리가 함께 겪어온 수십 년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인생 종 하나도 안 쳤죠. 왜 그럴까요? 고도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다 젊은 시절보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아파트도 뭐 등등등 이래저래 다 돈을 벌었습니다. 다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해주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대학 안 가면 시간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한마디로 택배 또는 대리운전 빼놓고는 앞에 놓여 있는 직업의 기회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치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하는데 기득권은 우리 세대 전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한마디로 우리 때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뭐 공부도 고만고만, 노래, 춤 실력도 고만고만, 스포츠도 고만고만. 그래서 졸업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취업. 근데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았는데 양호해요. 현재의 삶의 상태가. 근데 지금 시대는, 지금 청년들은 고만고만하게 공부하면 좆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공부하면 고만고만한 미래가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만고만하게 공부하면 좆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고만고만하게 현재 공부하는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인 택배, 비정규직 노동자 외에 내가 유의미하게 얘기할 시민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요,
운동 잘하는 프로야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되는 애들도 잘생기고 하여간 번듯합니다. 뭐 고전음악하는 순수음악하는 사람도 대중가요 가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애들이 한마디로 부잣집 애들이 이제는 부잣집 애들이 운동시키고 부잣집에서 부잣집 자식을 전문 운동시키고 이정우 보세요. 부잣집 부모가 부잣집 자식을 운동시키고 예술시키고 다 밀어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므로 각 분야에 뭔가가 되는 애들은 다 부잣집 애들이에요. 고만고만한 집에 고만고만한 자식들은 이 카메라 프레임이 잡히지 않는 우리 주류 사회의 관심 프레임 안에 없는 그 사람들은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고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고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스포츠 분야, 부잣집 아들이 예술 분야, 부잣집 아들이 공부 분야, 학술 분야 해서 다 잘 나가서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 그 인터뷰를 찍는 카메라맨 그게 보통 우리 서민 자제분들이 가는 인생 경로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 시민이란 추상적인 말에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고만고만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만고만한 사회의 밑바닥으로 불안정한 직업으로 주 4일제 이렇게 얘기해요. 주 4일제 혜택 이제 주 4일제 추진한다는데 OECD 노동일수 비교하니까 노동시간 줄인다는데 주 4일제가 되면 더 속이 쓰라린 그 사람들이 제가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이지 뭐 주 4일제 혜택 볼 사람들이 내가 뭐 그 사람들 살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시민 정치란 말도 이제 쓰기 싫어요. 열받지 않습니까? 예? 주 4일제. 최인호 씨 당신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극중주의자 아닌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고 이쪽 지역이냐 저쪽 지역이냐 비행기 보고 극중주의라고 욕하는 아닌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저런 진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방송 방해하려고 써놓는 이야기 같은데 진심으로 극중주의라고 저에게 분노해서 악의를 갖고 저 채팅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미로 저러는 것 같은데 유병훈 씨는 진짜 본인 성함이 유병훈 씨입니까? 하여간 뭐 진심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답을 하면 인공위성 보고 우주선 보고 국경을 논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이쪽 저쪽이 아닙니다. 저게 이제 무시무시한 프레임인데 이쪽과 저쪽이 달라야 극중주의 즉 공간 개념 아닙니까? 이쪽과 저쪽이 있어야 중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게 얼마나 교묘한 프레임입니까? 여기서 우리 시청자 한 분의 닉네임이 거명되어야겠네요. 한통속. 한통속인 놈들을 욕하는데 한통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게. 극중주의 비판이. 맞죠? 너네들은 한통속이야. 이쪽과 저쪽이 아니야. 그러므로 중간이 없어요. 너희들 한통속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깥쪽의 사람인 거지. 냉소주의자에 가깝네요. 전혀 아니죠. 열소주의자 아니지. 열혈주의자죠.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어떻게 또 냉소주의가 되겠습니까? 가장 정치와 민생과 국가적 삶에 대한 공공삶에 대한 무지무지하게 뿌리 깊은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만 기존의 양당 정치 세력의 공통된 신념 체계를 비판하죠. 예.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상투적인 언어를 너무 즐겨 쓰세요. 예. 상투적인 언어. 언어의 상투성이 나치즘을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투적 언어의 상용은 상투적 사고를 지탱해 줍니다. 근데 상투적 사고가 그게 악입니다. 무언가를 악으로 상투적으로 지목하는 상투적 사고가 악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교리로 받드는 수많은 상투적 문장들이 권선징악의 그 상투적 문장들의 반복이 그게 악이다. 저의 방송 얘기 전체가 사실은 그 악을 비판하는 거죠. 그 악에서 빠져나와라. 편안한 어조로 말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한심해서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할 때 하필 요 타이밍에 방송을 방해하는 저희가 뭐야? 요상한 정치주의 프레임 안에서의 진영 논리를 자꾸 펴는 거잖아. 저는 끊임없이 사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시민이고 나발이고 민주주의 시민이고 깨어있는 시민 족가는 소리. 한마디로 제 얘기는 깨시민 족가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말로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족같은 소리였나. 깨어있는 시민 깨어가지고 골프 치고 술 처먹고 이 당이 이겨야 된다. 저 당이 이겨야 된다. 세워라 내워라 음풍농을 하는 깨시민. 그 깨시민의 관심사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한민국의 진짜 민중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무슨. 자, 다시 독일 얘기 아까 가려다가 브레이크 걸렸는데. 독일에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졸라 많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죠. 독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더 높을 겁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도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기준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2분의 그러니까
거기도 점점 악화되고 있긴 해요. 근데 2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러프하게 잘라서 말씀드리면. 어떤 곳은 임금 차이가, 어떤 분야, 어떤 곳은 임금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임금이 50, 60% 수준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얘기를 각 정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야기하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 국힘당 골수 지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시민들은 뚝배기를 좀 깨줘야 됩니다. 제 방송이요. 깨시민 뚝배기 깨는 방송입니다. 깨시민들은 뚝배기가 좀 깨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회 지체의 주범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회 악은 아닐지라도 한국 사회 정치의 주범입니다. 깨시민들이. 그러니까 좀 잘하고 제발 깨어있지 말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그나마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화두를 실마리를 꺼낸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제가 칭찬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소나타 한 대 만드는 노동에 참여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새끼는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어떤 인간은 2,5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불공정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노동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특히 독일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접근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서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나 BMW 본사에서 만드나 연봉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정치지. 무슨 이겨라가 정치냐고. 이겨서 무엇을 해라라는 주문서도 없는 정치가. 이겨서 염장 디벼라. 자, 나 솔직히 말하면 왜 이겨라라고 간절하게 얘기해요. 염장 디비는 게 이기는 것 자체 이꼬르 그 즉시 염장 디비는 거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지. 그래서 이긴 다음에 뭘 하라라는 게 없죠. 이긴 것으로 다 했다. 그거 지켜보면서 호르몬 분비 즐기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주식 투자하고. 정치의 스포츠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 정말 나쁜 사람은 그냥 재미로 누구를 권력을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재미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해서 친문 인간들을 다 싹쓸이 해서 일소해버리는 거 보고 기분 좋은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권력을 잡거나 국힘당이 권력을 잡아서 이전의 인간들을 밀어내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냐? 단순히 호르몬 분비만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민인 척하면서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그쪽으로 가도록 작전 펼치는 이른바 선수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르세요. 정말 많습니다. 즉 떡고물을 먹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떡고물을 하나도 안 먹고 오히려 막 후원금 여기저기 내면서 돈 써가면서 그 정치라는 게임을 즐기는 순수한 민중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 쪽수에 못지않게 떡고물 받아 챙기면서 사심 채우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권력 게임을 선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유튜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버 채팅창에 각종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혹은 국힘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새로 생기는 호남 쪽 사람들 혹은 영남 쪽 사람들 일자리 개수가 몇 개인가. 즉 국민 세금을 자기 월급으로 직간접적으로 헤쳐먹는 자릿수가 3만 5천 개고 그 3만 5천 개의 후보자 새끼들이 곱하기 10이고 35만이죠. 그 후보자들의 가족 곱하기 4죠. 곱하기 3, 4 가족 친인척 그리고 그 후보자들 밑에 식솔들 각종 그 후보자들한테 기대서 뭐 이래저래 월급 받는 사람들 그 숫자가 몇백만 명인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다 사적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순수한 정권, 순수한 가치 때문에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압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호구조사를 다 해서 알게 된 겁니다. 난리치는 사람들 호구조사를 몰래 사부작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다 확인을 했죠. 즉 떡고물 생기는 것도 없이 막 나대는 순수한 사람들도 제법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떡고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졸라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간첩이죠. 쉽게 말하면 순수 시민의 기준으로 보면 다 간첩들입니다. 프락치들입니다. 근데 프락치 숫자가 전체 그 지지자 골수 지지자의 한 3분의 1쯤 돼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다 작든 크든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권력 잡아서 자리가 생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 간첩들이에요. 그 김어준을 예로 들어봅시다. 김어준이 순수한 마인드로 민주진영의 승리, 대권. 김어준은 왜 그렇게 민주당의 승리를 맨날 염원하고 그거를 위한 이동형도 마찬가지. 왜 그런 방송을 맨날 합니까? 아니 답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팩트를 들이밀어도 왜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비호하려는 사람하고 대화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 대화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떤 팩트를 들이밀고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권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어준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다. 이동형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것은 1차적 정답이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동형과 김어준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입장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씨발 이거 검찰개혁 개쇼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다시 한번 진짜 검찰개혁이 쇼였는지 아닌지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쇼가 틀림없군 이렇게 느끼면 곧바로 그냥 검찰개혁 쇼다라고 방송해도 됩니다. 왜? 몸이 가벼우니까. 나는 나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러나
김어준, 이동영 등등은 저와 처지가 다릅니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있는 걸 있는 대로 말 못합니다. 김어준이 이래저래 어레인지 해주는 밥그릇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영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순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입장 바꾸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갈 밥그릇이 다 없어집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겠어요? 방송에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의 구조 속에서 진실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김어준이 윤석열을 충직한 검사다 어쩌다 개소리 왔다 갔다 햇소리 한 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시기별로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다 멋지고 끝내주는 논리인 겁니다. 예. 서로 변명해주고. 예. 저는 왜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하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구독자는 무조건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유와 노래를 얻었죠. 캐시를 놓고 코인을 버리고 자유와 노래를 얻었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건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많습니다. 김어준, 이동영 등등이 책임지는 자리 밥그릇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집에 처자식 그 식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원 오브 망원인데 김어준이 까딱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실질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 공동체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김어준이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욕을 금방 하게 되는데 아무리 김어준이 망언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 적어서 보여줘도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을 타박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진중권은 훌륭한 사람으로 말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진중권은 유재일이는 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반대편으로 가버렸죠. 응? 그래도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걔들은 누구한테 자리 밥그릇 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진중권, 유재일은 누구한테 밥그릇 챙겨주는 캐릭터 자체가 아니거든. 집 밥그릇만 챙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으로 옮기든 저쪽으로 옮기든 한쪽 편만 확실히 들면은 밥그릇은 확실히 차거든요. 밥그릇이 확실히 비게 되는 것은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양쪽 편을 다 비판하고 저처럼. 그래서
순수 시민 여론이라는 것은 없고, 그 순수 시민 여론이라는 것이 호르몬에 중독돼서 승리 호르몬에 중독되고 패배 호르몬에도 중독돼 있어. 묘한 게 있습니다. 패배 호르몬에도 중독돼 있어요. 패배 호르몬을 맞고 싶어 합니다. 패배 호르몬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깨시민들이. 이 역설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패배가 있어야 승리가 있기 때문에. 패배가 없으면 승리의 쾌감이 없기 때문에. 패배의 호르몬이 없으면 승리의 호르몬도 사실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가 필요하고 이명박이 필요하고 윤석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쓰라림 자체, 패배의 쓰라림 자체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하나의 즐거움인 거죠. 그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지금처럼 이제 윤석열 작살내면서 극적인 고진감래형이죠. 고진감래. 쓴맛이 있어야 나중에 단맛이 있는 거거든. 이 권력 게임이라는 게. 계속 쭉 장기 집권 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요 재미. 그 아슬아슬한 것이 주는 화학물질이 도파민이죠. 도파민 중독입니다. 케네디 스코어 같은 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케네디 스코어 같은 정치를 원하는, 그 결과가 윤석열이고 다시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고. 예. 그러니 그것이 일반 민중인 제가 얘기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역사적 의의가 아예 없냐? 아닙니다. 나라가 중심을 안 잃습니다. 나라가 크게 나쁘게 되는 것은 방지합니다. 그 시민들이. 그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도파민, 정치 도파민, 정쟁, 권력 도파민 중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요. 진짜 나쁜 놈들은 권력 도파민이 아니라 이해관계 자체가 얽혀있는, 예. 이해관계 자체가 얽혀있는. 너무 열렸다. 어제 원래 노래방송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노래나 한 곡 듣고 열을 좀 식힙시다. 오늘 또 저는 내 맘의 강물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